dance, it's really difficult to explain it to people because they'd have to see it and they'd have to see it done. 와킹은 원리밖에 없어요. 원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아예 정하지 않았다? 애초에 이게 안으로 수축하는 춤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보내는 춤이잖아요. 그냥 그 왁! The one thumb of rule through all of this is that everything that they did was beat orientated. You had to be on the beat. 너무 매력적이다. 직관적이에요. 립제이는 그 와킹 댄서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와킹 댄서가 누가 있다 한다면 무조건 립제이는 말 그대로 되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댄서들 사이에서도. 진짜 떨리는데 막상 딱 조명 있고 음악 딱 시작하면 근데 결정적으로 여기에 가장 큰 소스가 뭐냐면 쇼맨십이 너무 좋아요. 물론 스트릿 댄스의 근본 자체가 해방감이긴 해요. 근데 제가 와킹이란 춤을 접하면서 느꼈었던 해방감이 결이 진짜 다른데 The dance, to be basic, you have to make people see what they hear. You can do a lot with your hands. Your hands have a lot of emotion in them. 손이니까 감정의 전달이 훨씬 잘 되고 음악을 보여주는 춤이라고 했어요. If you don't understand the music, you'll never understand the dance. 립제이는 어떤 댄서냐면 온전히 다 받아들여요. 순수한 아이처럼. 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언어예요. The best time for you to create is when you have freedom. 그 와킹이란 춤이 저한테 정말 큰 해방감을 주거든요. 정해져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표현에 있어서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 춤추는 시간. 그 시간에 확인해요. 나는 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냥 춤은 춤인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춤. 제가 오늘 온 행사는 댄서스 나잇이라는 행사인데 지금은 약 10년 이상 정도 나이가 먹은 아마 한국에서 정말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그런 춤꾼들이 다 같이 모여서 명절처럼 즐기고 또 축제처럼 같이 뭔가 파티하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대회가 없었어요, 저희 나라에. 대회가 없어서 이 씬을 키워야겠다 해서 만든 대회입니다. 와킹 씬을 키워야겠다 해서 만든 대회. 일단 시작한 사람이 별로 없었고 초반에는 이게 춤 자체가 이제 게이들이 만든 춤이다 보니까 쟤네 게인가 하는 시선도 있었던 그때였는데 뭔가 분위기가 좋진 않았어요. 좋진 않았고 무시하는 경우는 좀 있었고. You wanna see wacky? 이 춤의 근본이 뭐였냐면 굉장히 세밀하고 특별하게도 흑인 히스패닉 게이들로부터 시작이 된 언더그라운드 컬처인 거예요. 1970년도 후반, 사실은 60년도 후반부터 이제 빌드업이 되어 오다가 70년대, 80년대 이제 디스코가 붐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소울 트레인이라는 채널에 나오면서부터 조금 더 각인이 된 춤인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으로 여기는 타이런 프락터 선생님도 그 소울 트레인 안에 계셨어요. 거기에서 되게 주역의 멤버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70년대의 수파
소울 트레인이라는 프로그램은 내셔널 채널에 나오는 거기도 하고 대중들이 다 보는 거다 보니까는 춤을 좀 많이 정제시켜서 보여줬었던 그분이 평생을 뭔가 남기고 싶어 했었던 메시지는 이 춤을 통해서 본인들이 느꼈었던 해방감?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느끼는 그 자유로움,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어 하셨었어요. 이 왁킹이라는 춤을 가지고 만난 이 코드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덕분에도 조금 더 해방감을 느끼고 뭔가 다 결핍이 있거든요. 사랑을 원하고 뭔가 더 표현하고 싶고 얘기 못했던 것들이 있고 이런 거를 이 왁킹이라는 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있는 이 공간에서만큼은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막 고향 친구를 만난 것 같이 이렇게 반가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진짜 솔직한 이 친구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서스름 없이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거를 되게 너무 감명 깊게 들어주고 막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저한테는 해방감인 것 같아요. 야, 이럴 줄 알았어. 진짜로? 저한테 그랬거든요. 12시에 일어나는 게 가장 큰 관건이지 않을까. 삼촌 일어났어? 삼촌 나 밖에 있는데 문 열어줘. 옷 입고 나 삼촌 카메라 있다. 진짜 왜 하나도 안 변할까? 여기는 나는 이런 집은 진짜 홍대 일대 여기 하나뿐일 거야. 처음에 공사하고 오픈식 때 봤었던 그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의자 위치도 걸려있는 사진도. 삼촌! 삼촌 오늘 촬영한다고 이쁜이 모자 썼네? 원래 쓰고 있는 거야. 삼촌 안 먹었지? 밥? 안 먹었지 당연히. 밥 가져왔어. 삼촌이 좋아하는 초밥을 사왔어요?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그 사람이 우연히 여기 있는 거야.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 학교에서 특별활동? 이게 좀 특화된 학교였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한국무용부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때 새벽 연습이라는 것도 해보고 학교에서 그때 처음 이게 공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막 박수 쳐주고 좋아하는 게 좀 이런 희열이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조만한 꼬맹이가 한복 입고 화장하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새로운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걸 발견한 듯한 그런 또렁또렁한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아마 그 본인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맞아? 이거야. 그 롤러장 같은 데서 네가 롤러장을 알아? 제 부모님이 원래 그렇게 완강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뭐 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늘 풀어주셨던 분들이었는데 와 그거는
유독 그렇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대회를 나가는데 이 한복이 니께 되는 것도 아니고 빌리는 건데 25만 원을 투자해. 난 너 취미생활 하라고 이렇게 한국무용부 하라고 했지. 이게 이렇게 투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면 차라리 속셈학원을 한 번 더 보냈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꿈이 있잖아요.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런 꿈이 있으셨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이게 처음으로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는 게 있구나. 근데 저희 선생님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괜찮아 내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이 아니었구나. 약간 그 상실감. 그래서 그때 그게 엄청 선명하게 기억에 남긴 해요. 그때 10살, 12살 때까지 그 한국무용부에 있었으니까. 근데 막 저는 예쁘다는 얘기를 막 듣는 애는 아니었어요. 항상 효원아 너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도 보면은 애기한테 예쁘다라고 할 법한데 개성 있다 라고 했었대요. 혹시 립제 아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립제 아세요? 서로 뜨끔한 거지. 립제를 아냐고 나한테? 그래서 좀 안다고 그랬지. 아니 좀 안다 그랬어? 뭐야?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해가지고 야 개성 있다라는 말은 결국에 못생겼다는 얘기야. 막 이런 게 저희끼리 장난치잖아요. 듣고 외모에 대한 어떤 이런 돌려 말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딱히 어떤 기회 이런 거를 만날 일이 없어서 한국무용은 그때 이후로 접하지는 못했었고요. 다만 이제 춤을 너무 추고 싶다. 항상 이 춤이라는 게 한켠에 남아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신감 있게 꺼내진 못했었어요. 자격이 좀 없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한 8년 정도 엄마랑 눈치 게임을 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엄마한테 처음으로 딱 냉장고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 진짜 어렵게 고민 막 500번 하다가 엄마 나 하고 싶은 말 있어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딱 감을 잡은 거예요. 설거지 하다가 그래 뭔데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완전 방어 자세로 거절하기만 해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엄마 나 춤추고 싶어 이렇게 딱 오늘 뗐어요. 근데 엄마가 그걸 딱 듣더니 한번 딱 이렇게 삼키더니 그래 하고 싶으면 해야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딱 그때 그 한마디 뒤에 바로 예스가 오고 나서 저희 엄마도 시원시원하거든요. 네가 하고 싶다고 하면 딱 20살 때까지 너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지원해줄게. 열심히 해봐. 제 머릿속에 그냥 뭐가 있겠어요. 나와서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게 행복했어요. 방송 안무과 수업에는요. 뭐 무대 연출 수업부터 해서 무대 메이크업, 스트릿 댄스 안에 있는 그런 세부 장르들 수업도 고루고루 있었고 물론 비율이 크진 않지만 진짜 모든 장르가 그냥 되게 세분화돼서 다 있었어요. 이거를 그래도 다 배워봐야 되는 거 아닐까? 다 저 같은 사람인 거죠. 저도 잘 모르고 나 춤 좋아하는데 근데 나는 댄서가 될 거야. 지금부터 배워가면 되지. 같은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재즈나 뭐 현대나 스트릿 댄스에 있는 친구들은 약간 나 근본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냥 뭘 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이제 끼리끼리 모여 있으면서 어디선가 서클을 만들어서 꼭 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잼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왜 저렇게 서클을 만드는지도 몰랐고 왜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굳이 자기를 과시하려 하지? 막 이런 느낌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저런 게 이제 프리스타일 댄스라는 거구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스트리트 댄스라고 하면 이제 길거리 춤, 그냥 직역하면 그냥 길거리 춤이잖아요. 길거리. 그때 유행하고 있던 그런 문화들에서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나온 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로워 보인다. 진짜 잘 춘다. 왜 다 똑같이 춤 배우러 학교 왔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추지? 이게 한 번씩 그거잖아요. 서클 안에서 누가 막 터지면 와우 이러고 난리가 나요. 그럼 저희 이제 연습하는 그 1, 2, 3, 4 뭐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도 너무 같이 섞이고 싶은데 왜 우리 똑같이 춤추고 있는데 안 섞여? 그냥 저도 서클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서 뭐 안무 시간에 배운 거 막 했어요. 전 유연하니까 다리가 잘 찢어지니까 뭐 거기서 다리 찢어보고 뭐 했는데 분위기 싸했죠. 이게 뭔데? 그 싸함이 처음인 거예요. 되게 막 너무 되게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거 약간 이런 맥락이구나. 나 프리스타일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2학기 때 처음으로 이제 왁킹 클래스가 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저희한테 푸시업 200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무릎 대고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무조건 다 펴가지고 다 채울 때까지 그 다음 진도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하루 수업이 그냥 팔굽혀펴기로만. 나는 이 춤의 정체도 모르고 팔굽혀펴기만 계속했어요. 그래서 지금 팔굽혀펴기 저 정말 잘하거든요. 그걸 제대로 이제 배우고 드디어 진도로 넘어갔을 때 되게 신디랑 이렇게 오케스트라 막 현과 막 뾰롱뾰롱 하는 되게 예쁜 사운드가 나오는 펑키한 디스코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놓으시고는 듣자마자 그 음악에 이런 형태, 근데 이건 포즈잖아. 이렇게 예쁜 게 춤이 될 수 있다고? 이 왁킹에 대한 첫인상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예쁜 애인 거예요. 이성한테 반하게 되는 것도 그렇잖아요. 딱 고백하고 싶어. 막 이런 느낌으로. 너무 설레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항상 기다려졌었고 그 수업 시간에만 유독 집중력이 막 미친 듯이 향상되는?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유독 스트리트 댄스 중에는 왁킹이 나한테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유일하게 혼자 연습해볼 수 있을 만한 구미를 당기는 게 왁킹이라는 춤인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연습해가지고 나도 막 제가 뭔가 모멸감을 느꼈던 그 서클 안에서 나도 한번 내 춤사위를 한번 선보이겠다 이래가지고 다 서클 안에서 연습할 때 저도 막 벽 보고 연습하다가 서클 딱 들어가가지고 막 한 번씩 막 했는데도 오오오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또 희열감. 이거 되는구나. 음악에 들어가네? 이렇게 막 돌렸더니 들어가네? 막 이러면서 희열감을 느꼈고 그것도 계속 연습을 했었어요. 학교에서 춤을 추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문이 나요. 저 친구가 춤을 되게 잘 춘다. 저 친구가 춤을 추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해서 팀을 이뤄서 그렇게 활동했던 친구들도 있었고요. 왁킹 배틀만 나가면 맨날 1등을 하는 완전 유망주가 있었어요. 저한테 어느 날 하루는 이렇게 딱 오더니 야 너는 왜 배틀 안 나가? 이러는 거예요. 야 배틀 어떻게 나가? 무서워. 막 이렇게 했어요. 걔가 그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진짜 그거를 뒤통수 한 대 팍 맞았는데 야 맨날 연습만 하면 뭐하냐?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맨날 너 연습실에서만 출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 네 말도 맞다. 근데 아직 나 용기가 없는데? 야 됐고 오늘 버디버디 들어와. 그 친구가 저한테 먼저 다가와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바로 버디버디를 들어갔어요. 그 채팅방 들어가자마자 한 180곡 정도의 왁킹 배틀에서 이거 무조건 나와 하는 곡 리스트를 싹 다 보내준 거예요. 하면서 진짜 멋있게 마지막에 야 정상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어요. 나한테 정상에서 만나자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데? 한참 배틀이 진짜 많이 열렸을 때였어요. 당시에 이제 대회들이 진짜 많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매 주마다 대회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그냥 제 낙이었어요. 게시판 들어가서 이거 행사한다 하면 들어가가지고 신청서 넣고 진짜 계속 배틀 나갔었죠. 그렇게 점점 중독된 거죠. 이 왁킹이란 춤과 동시에 배틀이라는 형태의 저의 프리스타일을 딱 상대방과 음악 즉흥적으로 녹여내는 그런 움직임을 너무 사랑했고 그때부터 중독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첫 배틀 나갔을 때 4강 올라간 이후에 쭉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한 번도 본선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립제이는 틈만 나면 해외 배틀도 지역 배틀도 빠짐없이 다 나갔어요. 정말 배틀을 정말 많이 나갔고 많이 떨어졌어요. 100번 떨어져서 한 번 된 거를 사람들은 이제 한 두세 번 도전해서 한 번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노력하죠. 일단은 노력이 맞고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5년, 16년 이 친구를 보면서 정말 진짜 불같이 열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고요. 노력으로 얻어진 거는 맞지만 재능이 없었다면은 거기까지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립제이는 정말 밸런스가 좋은 댄서다. 재능도 있었지만은 그 재능에 안주하지 않고 노력하는 댄서였다. 실력이 부족하니까 안 됐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도전을 했었는데 딱 처음으로 1등을 했었을 때 기억스럽고요. 저는 몰입의 립제이입니다. 1등 처음 해봐요. 그때 진짜 기분 좋았어요. 진짜 기분 좋았는데 그거 딱 하루면 끝나더라고요. 저는 그 영광이요 막 이제 나는 진짜 국내에서 최정상 왁킹 댄서 누구도 다 나한테 왁킹으로 덤비지 못 막 이렇게 그런 마인드셋이 막 되면서 사람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그 상패를 들고 있었을 때 사진 찍는 그 순간 하나? 이게 슬슬 적응이 될 때쯤에 이제 본선을 그다음부터는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왁킹 댄서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가 한 2,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유명한 댄서가 있으면 그 유명한 댄서의 후광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게 신예 댄서의 숙명이에요. 그냥 둘의 실력의 배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쌓은 업적과 싸워야 되는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보수적인 스트리트 댄스의 어떤 문화인데 그거를 깨고 올라갔다는 거죠. 사실 진짜 실력으로밖에 증명할 수밖에 없어서 그 친구가 해외에 이렇게 불려가고 이렇게 심사나 해외에서 우승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사실 말 그대로 되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댄서들 사이에서도 엄청 귀감이 되는 일이고 엄청 영감을 주는 댄서여가지고 립제이가 유명해진 배틀이 그때도 명배틀로 유명했었어요. 한일전이기도 했고요. 또 워낙 전 세계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해외 댄서를 유명하지도 않았던 립제이가 고심 끝에 이긴 거예요. 한 방에 이기지도 않았어요. 스포츠로 보면 정말 이번 저희 대한민국 월드컵과 같은 그때 이후로 립제이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자신의 춤을 좀 더 설계하고 조직적으로 자기 몸을 관리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립제이가 자기 춤을 정말 잘 보여주면서 그 왁킹의 기본적인 베이직함들을 탄탄하게 섞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굉장히 많이 인정받았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음악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 뭐랄까요,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와, 저 사람 음악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감정 같은 것들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나한테
시연해주고 있구나. 그만하세요. 댄서들이 테크닉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위기적인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말로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 음악이 딱 나왔을 때 그 댄서가 춤을 추기 전부터 그 느껴지는 어떤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립제이가 진짜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는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너의 영상을 봤다. 너무 인상 깊고 항상 해외 심사를 초빙을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와킹 사이드를 열고 싶다. 근데 거기에 너가 심사위원으로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가도 될까? 그걸 누가 정해주는데. 그냥 깡좋게 오케이! 딱 하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그 다음에 하게 된 일이 해외 심사였어요. 심사를 보면 제가 제 솔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지 솔로는 제 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 사람들을 막 5점이고 6점이고 9점이고 10점이고 평가하는 그거보다 그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모르겠고 일단 뒤에 몰라 그건 일단 가서 봐. 모르겠고 나 무대에서 솔로를 할 수 있어. 저만의 언어로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제 얘기를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춤을 추면서 댄서로서 해외 활동을 하고 러브콜을 받으면서 활동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댄서가 어떠한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색깔을 갖고 있고 그 색깔이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민망해요. 제 영상 이렇게 찾아서 이건 제가 좀 많이 용기를 가졌었던 퍼포먼스예요. 러시아에서 했었던 저지 솔로인데요. 이때도 그 타이런 프락터 선생님이 오셨어요. 이날은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함께 심사를 보는 영광스러운 날이었어요. 같이 한 일주일 동안 같은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진짜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지냈었는데 이때 저는 좀 다른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왕 내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 와킹이 꼭 반드시 언더그라운드 디스코여야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좀 다른 음악의 해석도 이렇게 잘 할 수 있다면 더 넓은 시야로 더 많은 다양한 음악에도 이 춤을 출 수 있다라는 거를 선생님한테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돌하죠. 왜냐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타이런 앞에만 서면 누구나 다 이게 바뀌어요. 나 오늘은 이거 할 거야 라고 해도 타이런 앞에만 서면 아, 음악 다시 바꿔야겠다. 이렇게 엄청 호랑이 선생님이었어가지고 이날은 좀 다른 음악에도 그리고 사실 맥락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언더그라운드 디스코도 굉장히 약간 오케스트라틱하게 흘러가는 대서사가 있으니까 클래식을 한번 골라서 보여드리자. 그 장영준 님이 연주를 하신 사라사테 곡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골라서 했는데 사실 이게 진짜 빨라요. 연습할 때도
계속 엇박 났었어요. 그래서 이날 이제 DJ분한테 한 3 정도만 BPM을 줄여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근데도 굉장히 빨랐어요. 진짜 숨통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약간 선상처럼 강 위에 이렇게 설치를 한 무대예요. 분위기도 좋고 또 여기 관람을 하고 계신 이 관객분들의 애티튜드가 너무 좋았어요. 그냥 계속 와 이게 아니고 되게 약간 작품 보시듯이 봐주셔가지고 지금 여기 앞에 계세요. 이렇게 그 선생님이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음악을 보여주는 춤이 맞다. 이건 소리를 보여주는 춤이 맞다라고 저도 느꼈던 게 진짜 이 바이올린에서 이렇게 그거 뭐 스타카토 같은 질감도 이렇게 통통통 보여줄 수 있고 현이 찡하고 길게 늘어지면은 제 부부도 이렇게 찡하고 길게 늘어지고 이거를 너무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탁 돌고 갔을 때 하늘이 노랬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관객들 뒤에 있는데 사실 앞으로 걸어가는 거였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그냥 뒤로 걸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딱 이렇게 팔을 대니까 이러고 봐봐 팔 아파가지고 전기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선생님이 머리를 막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전 눈을 못 보겠는 거예요.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노라는 뜻일까? 아니면 예스라는 뜻일까? 괜찮았다는 쏘쏘인가? 그러니까 눈을 못 보겠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끝나고 이렇게 탁 안아주셨어요. 너무 잘한다고, 잘했다고. 진짜 뜰 듯이 기쁘죠? 그리고 막 중독돼요. 칭찬 더 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또 하시고 바로 더 추가됐으면 좋겠는 피드백은 엄청 솔직하게 그냥 바로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저한테 진짜 등대 같았던 분이에요. 너무 보고 싶어요. 코로나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막 이렇게 망연자실 해가지고 중간에 미국도 못 가고 이 와킹이라는 춤을 대할 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막 이렇게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에 코로나 때문에 배틀도 없고 행사도 없고 그 씬 안에 있는 사람들 막 많이 만나지도 못하고 춤이라는 것도 확 정체기가 온 시기였거든요. 제가 얼굴도 못 빼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되게 슬펐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딱 이렇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는데 등대가 사라졌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만큼 되게 호랑이 선생님이셨던 만큼 뭔가 저희한테 주고 가신 메시지도 많아서 너네들이 이 메시지를 이어받아서 꼭 지켜라 이것보다 그냥 되게 열린 되게 개방적으로 딱 열어놔 주셔가지고 그런 와킹의 코어를 정말 진중하게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셨던 분이죠. 선생님도 제가 지금 이렇게 뭔가 대중적으로 유명해졌다? 이걸 알면은 진짜 좋아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 선생님도 소울 트레인에서 진짜 말 그대로 스타가 된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소울 트레인은 지금의 수우파예요. 그때 당시 그 선생님은 훨씬 자신의 춤을 정제해서 그 방송을 나가셨었어요. 보면은 막 이런 끼스러운 게 없어요. 되게 정제돼서 그냥 팔 동작이 되게 유려한 그런 춤으로만 나오는데 지금 막 수우파에서는 저희도 막 다 되게 온갖 끼를 다 뿜어내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인정받아도 된다 같은 세상이 왔다는 걸 아시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어머 뭐야? 언더에서는 진짜 완전 탑. 댄서들의 댄서 느낌. 브라드먼의 립제이. 제가 뭔가 되게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막 있거나 해도 되게 섣불리 얘기하지 못해요. 좀 담아뒀다가 끝까지 생각하고 이거 말해도 되겠지 하고 나중에 꺼내는 편인데 왜냐면 말은 직설적이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인 건데 참 그거를 이렇게 난 이랬다? 나 이런 감정을 느꼈고 이때 참 쑥스러웠어. 이때 참 이것 때문에 기분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부끄러웠나 봐요. 자기 얘기를 인스타그램에 이제 사진과 글과 함께 저는 오늘 어딜 갔다 와서 이랬고요. 이렇게 남기는 사람이 있고 저는 그거를 좀 춤으로 와킹이라는 수단으로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건데 내가 이 기회를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내 기록이 남고 내 이야기를 내가 볼 수 있는 내 비주얼 안에서 볼 수 있게끔 남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춤 뒤에 숨어서 제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는 사람 있어도 오케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했어. 수우파라는 제 인생에 두 번째 기회가 온 거예요. 두 번째 기회도 아니고 이거 완전 엑스트라 더블 엑스트라 트리플 엑스트라예요.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감개무량한데 이제 그런 벽이 있는 거죠, 저한테는. 이 숙제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할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춤 너무 잘 추시는 거. 아, 진짜요? 너무 예쁘세요. 와, 감사합니다. 소문 많이 내줘서 실물이 더 괜찮다고. 훨씬 이쁘십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송다빈이요. 다빈님이요? 너무 잘한다는 어떤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부풀려진 거품이 너무 많이 묻었다고 생각해요. 저 그냥 춤추다가 넘어져도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무대 하다가 음악이 꺼져도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막 이런 춤을 추다가 애를 먹는 어떤 그런 과정들조차도 다 저한테는 어떤 스토리텔링이었는데 뭔가 대중들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숙제에서 계속 잘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네, 찍습니다. 한 번 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운그레이드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무거웠는데 더 무거워졌어. 그래서 저는 실은 그 와킹이라는 수단이 저한테 가면이긴 했었어도 그 와킹에 숨어서 진짜 저를 표현을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가면이었는데 지금은 이 가면조차 어떤 사명감이 된 저한테 굉장히 두터운 진짜 가면이 된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여기까지는 좀 책임감, 부담감 이런 게 좀 생겼죠, 아무래도. 왜냐면은 그 유명해졌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또 많이 보고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좀 그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는 춤출 때 그냥 제일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제일 좀 저다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잘 아는 언어라서. 오늘요. 오늘은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음악회, 송년음악회. 지고이너바이젠에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그 17년도에 러시아에 있는 와킹 쉐어링에서 이걸 했었어요. 뒤 마지막 악장만 했었어요. 그 영상이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기회로 요 공연까지 실제로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기회인데 어쨌든 이번에는 첫 악장부터 쭉 다 해요. 그래서 총 8분 정도의 대서사시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했어요. 근데 또 막상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각오가 남다른 것 같아요. 각오 남는 것 같아요? 최대한 편안하게 지금 있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네, 연습 맨날 하고 있었어요. 그 송년음악회 때문에.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남자친구 같은 거잖아요. 제가 지금 제 남자친구랑 연애를 15년 정도 한 건데 15년 동안 하면서 권태기가 없었다고 하면 진짜 거짓말이고, 그리고 아직도 보면은 막 떨리고 설레고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렇진 않아요.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그때 봤는데 진짜 너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둘이 너무 천생연분이던데? 아니 네 남자친구 너한테 너무 잘하더라고. 이렇게 하면은 내 남자친구가 매력이 있나 보다 하면서 갑자기 좀 소중함이 느껴지고 좀 자랑하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요즘에 또 다시 느끼는 것 같아요.
막 자랑하고 싶고 내 남자친구가 아무리 내 눈에는 막 익숙하고 이래도 얘도 이렇게 멀끔히 입혀놓으면 너무 잘생겼고 너무 어디 내놓으면은 정말 누가 봐도 너무 잘생겼다 이럴 사람이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 무대인 것 같아요, 이번 무대가. 제가 좀 더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좀 더 자신감이 있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뜻해요. 제가 이 사랑을 가지고 추우니까 너무 자신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좀 더 당당해진 것 같은 느낌? 아, 빨리 보여주고 싶다.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 같은 게 지금은 막 있는 것 같아요. 저라는 그런 사람의 에너지가 이렇게 와이파이처럼 팍 이렇게 쏘아져서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증폭제가 됐을 때 희열감이 어마무시한데 그거를 어쩌면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지금 제가 사랑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근데 그게 춤이 저한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저는 좀 알게 됐으니까 그걸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커요. 다들 사랑하면 좋겠어요. Well, everything changes. Nothing stays the same. Nothing. Absolutely nothing. I would want, because I'm old school, I would want it to be disco, but that's just me. I was raised that way. I'm not going to change and I'm not going to alter my mind, but because I feel like that, that doesn't justify the fact that it should be. You know, I give this dance to young people freely. The only thing that I can give to them is it is the dance and the direction and the guidance of the dance. What they do in the history, what they do with it, it's up to them. I can only tell you how the dance was originated, what it was originated on. You need to know that. You need to have an understanding of that. Once you have an understanding of that, then if you choose to do what you do, that's completely up to you. You have to go to the source. The truth is the truth, and the truth is going to set you free. Trust me. 저 어스트 절크는 제가 여태까지 스트릿 댄스 씬에 있으면서 가장 깜짝 놀랐던 팀.
우리가 춤꾼들에게 바라는 거의 모든 걸 갖고 있어요. 그 모든 동작들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고 있어요. 각각의 멤버들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기에 저런 것이 나오고 노력을 한 거에 감동을 받게 되는 어느 순간부터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되게 심해지고 이제 무대 올라가기 직전까지도 계속 머릿속으로 그 무대 위에서 해야 되는 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매 순간 진짜 작은 무대에 올라가더라도 나는 이 무대에 지금 국가대표로 온 거다. 축하합니다. 저스트절크입니다. 어떤 무대에 올라가도 결과를 내놓는 게 그게 댄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놀면서 할 거야. 이런 거 다 핑계예요, 진짜로. 자신 없으니까 놀면서 한다는 거. 저스트절크입니다. Mnet Plus.